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영상의학과 권보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이란 유방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로 병리학적으로는 유방 내의 유관과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암을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유방암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으로 2018년 기준 전 세계 여성암의 24%를 차지하고 사망률도 15%로 가장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장 흔한 여성암으로 2017년 기준 약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방암 5년 순생존율을 살펴볼 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2014년 기준 약 87%로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방암의 높은 발생률에도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적극적인 유방암 검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 검진은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유방암 검진을 시행한 대상군에서 유방암 사망률을 약 15에서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유방암 검진은 만 30세부터 매월 자가검진을 하고 만 35세부터는 2년마다 의사를 만나 유방 진찰을 하고 만 40세부터는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방 촬영의 경우에는 현재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 자가검진은 자신의 유방을 스스로 체크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아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나 민감성이나 특이성에는 많은 제한이 있어 주관적인 검사법입니다. 유방 자가검진은 개개인이 평소 자신의 정상 상태를 인지하고 작은 변화들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유방 자가검진은 시기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는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시기인 생리가 끝난 후부터 일주일 이내가 가장 적절하고 만약 폐경이 되었다면 매월 1일 등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날을 정해놓고 매달 잊지 말고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유방 자가검진의 방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유방을 눈으로 관찰합니다. 먼저 양팔을 내리고 관찰하고 다음으로는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양손을 아래로 내려 허리를 짚고 가슴에 힘을 주고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서서 혹은 앉아서 직접 만져봅니다. 검진하는 쪽 팔을 들어 올리고 반대손 검지, 중지, 약지 첫 마디를 이용하여 만져봅니다. 유방 주위의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작은 원을 그려가면서 빠짐없이 만져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두를 살짝 짜보아서 비정상적인 유두 분비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워서 만져봅니다. 편한 상태로 누워서 검사하는 쪽 어깨 아래 타월 같은 걸 접어 받친 후에 팔을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두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빠짐없이 만져보면 되겠습니다. 임상 유방 진찰은 의사의 문진과 시진 그리고 촉진으로 시행하는 이학적 검사로 유방암의 발견 및 유방암 진단 후 임상 병기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역시 주관적이고 재현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유방암 검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방 촬영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X선을 이용하여 유방 내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단독 검사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검진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기계로 유방에 판을 대고 상당한 압박을 가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감과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종종 너무 아프니까 살살 눌러서 찍어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압박을 해야만 병변 부분이 정상 조직과 구별되게 나오고 또 제대로 압박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증가하고
사진은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아프고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참고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유방 촬영술 결과지에서 치밀 유방이라는 용어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치밀 유방이란 유선 조직의 비율이 높은 유방을 말합니다. 유방은 크게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지방 조직은 까맣게, 유선 조직은 하얗게 보입니다. 가끔 치밀 유방이 병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치밀 유방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방 촬영술의 민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밀 유방은 유선 조직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하얗게 보이는데 유방암 종괴도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이 종괴가 유선 조직에 겹쳐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괴, 즉 덩어리를 잘 볼 수 있는 유방 초음파를 함께 시행하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밀 유방은 그 자체로 유방암 발병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방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유선 조직의 비율에 따라 유방의 밀도를 4단계로 나누게 되고 3단계 이상일 때 치밀 유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방의 석회입니다. 유방의 석회란 유방 조직에 칼슘 등의 무기질이 침착된 상태로 크기에 따라 거대 석회와 미세 석회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대 석회화는 크기가 크고 대부분 양성 소견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둥근 모양 혹은 팝콘 모양의 석회화는 전형적인 양성 석회화입니다. 미세 석회화는 유방 촬영술에서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미세한 가루 병변으로 초기 유방암이 종괴 없이 이런 미세 석회화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소견입니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확대 사진을 찍어서 그 모양과 분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세 석회는 유방 촬영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은 어떤 다른 검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사진은 유방암으로 진단된 미세 석회화의 예로 유방 내부에 작고 하얗게 마치 소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미세 석회화입니다. 미세 석회화가 모두 유방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모양과 분포를 상세히 분석하여 악성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방의 비대칭입니다. 유방에 비대칭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비대칭이 아니라 유방 실질의 대칭도를 말합니다. 유방 촬영은 양측 유방을 두 방향으로 각각 찍어서 총 4장의 사진을 기본으로 얻은 후 이렇게 양측 사진을 나란히 놓고 좌우 유방의 대칭성을 비교하여 이상 부위를 찾아내게 됩니다. 사진은 하얀 부분이 많이 보이는 치밀 유방이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국소 비대칭 소견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정상적으로도 양측 유방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런 비대칭 부위가 보이면 그 내부에 병변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하여 유방 초음파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하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방암 검진의 기본 검사인 유방 촬영술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방 촬영술은 검진의 가장 기본이고 또 미세 석회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검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검사들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사들이 3차원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유방 MRI입니다.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유방 촬영술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하나의 3차원 유방 촬영 영상을 얻는 검사입니다. 기존의 2차원 영상에 비해서 유방 조직이 겹쳐 나오는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종괴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또 희미한 병변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같은 병변이 일반 유방 촬영술에서보다 오른쪽의 3차원 유방 촬영술에서 훨씬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 초음파 검사입니다.
방사선이 아닌 고주파수의 음파를 이용하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압박하지 않고 누워서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유방 촬영에서 비대칭 부위가 보일 때 그 내부에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있는지를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색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면 종괴의 혈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탄성 초음파를 이용하면 종괴의 단단한 정도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실시간 검사이고 검사자 의존적이라 주관적인 검사이고, 따라서 우수한 기기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가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방 초음파의 적응증은 치매일 유방의 여성에서 유방 촬영술의 보완적 검진 방법으로 사용하고,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치매일 유방이 많고 상대적으로 유방암 발생률이 낮으며 방사선 조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도 유방의 밀도가 증가해 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방 촬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만져지는 멍울이나 유두 분비물 등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 평가를 위한 진단 검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초음파 유도와 조직 검사 등의 중재적 시술 시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방 MRI는 유방 영상 검사 중에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검사로 영상 대조도가 좋고 객관적인 평가에 용이합니다.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검사 비용과 조영제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고, 심장 보조 장치가 있거나 협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소요 시간은 약 30분 내외입니다. 유방 MRI의 적응증은 먼저 고위험군의 선별검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고위험군이라 함은 BRCA 유전자 변이 및 강한 가족력이 있는 등 유방암 발병 위험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검사로 이용하기도 하고, 유방암을 진단받고 나서 수술 전에 유방암을 평가하거나 항암 중에 효과를 판정하거나, 또 수술 후에 유방암 재발을 감시할 때도 유방 MR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방 실질에 파라핀이나 실리콘 등의 이물질을 주입한 경우에 유방암 선별 검사는 유방 MRI를 사용하고, 또 유방 보형물을 넣은 경우 보형물이 터지는 등의 그런 합병증을 평가할 때도 유방 MRI를 사용합니다. 최근 기존의 프로토콜을 축소시켜 촬영하는 단축 유방 MRI가 유방암 검진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민감도로 병변을 매우 잘 발견하면서도 표준 유방 MRI보다는 검사 시간과 판독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검사법으로 현재 강남센터에서도 시행 중인 검사입니다. 유방 확대술을 받은 후 유방암 검진이 제대로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방 삽입물, 즉 보형물을 넣거나 자가지방 이식을 한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 및 초음파 검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림은 유방의 단면이고, 일반적으로 보형물은 대흉근 아래 또는 유선 조직 아래쪽에 넣게 됩니다. 따라서 삽입된 보형물이 유방 조직을 가리지는 않기 때문에 유방암 검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방 실질에 실리콘이나 파라핀 등의 그런 물질을 직접 주입받으신 분들은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에서 이 주입한 물질 때문에 정상 조직과 병변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방 MRI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들 몇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방 촬영술을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초음파 검진만 하면 안 될까요? 대답은 안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유방 촬영술은 가장 중요한 유방암 검진의 기본 검사이고, 특히 미세석회화로만 나타나는 유방암은 유방 촬영술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셔야 합니다. 치밀 유방이라 잘 안 보인다고 했고 초음파라고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치밀 유방에서 잘 안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종괴병변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세석회화는 치밀 유방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술은 유방의 밀도와 관계없이 모두 시행하셔야 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유방암인가요? 대답은 모두가 유방암은 아닙니다. 유방 영상 판독문에는 다음에 6가지 범주로 결과를 주게 됩니다. 범주 0은 불안정 판정 혹은 판정 유보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이전과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이고, 범주 1은 정상, 범주 2는 양성으로 1년 후 정기검진을, 범주 3은 양성 추정병변으로 6개월 후에 추적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범주 4와 5는 악성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권유하게 되는데, 유방암 진단 가능성 3%부터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조직검사 자체가 유방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주에 따라서 악성의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고 암이라고 단정 짓고 걱정하기보다는 조직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유방에 통증이 있습니다. 유방암의 증상인가요? 대답은 아닙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모두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전체 중 약 30%는 무증상 유방암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검진으로 발견되는 것이죠. 흔한 유방암의 증상을 알아보면 만져지는 멍울, 일측성의 혈성 분비물 등의 비정상적인 유두 분비물, 유두 함몰 및 유방의 피부 변화, 겨드랑이 멍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점차 심해질 때 유방암을 의심할 수가 있고 즉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검사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유방통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유방의 증상으로 유방암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내원하게 되지만 실제로 유방통이 있는 환자에서 유방암 동반 가능성은 2% 내외로 매우 낮습니다. 임상적으로 유방통은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주로 젊은 연령에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즉 생리 전에 가슴이 부풀면서 아프고 생리 후 호전되는 이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주기적인 유방통이 70% 정도 차지하고, 중년의 여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규칙한 비주기적인 유방통이 20%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흉통, 갈비뼈 골절로 인한 통증, 허혈성 심장질환 등과 같은 유방통이 아닌 경우에 오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방통은 대부분 특별한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영상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및 기타 유방 질환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심리적 안정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통증은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커피나 홍차, 초콜릿, 콜라 등의 메틸산틴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고 지방질을 적게 섭취하며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미역이나 다시마 등의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약물요법으로는 비타민 E, 호르몬 제제, 진통제, 이뇨제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약물요법은 주의를 요하기에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